매달 200만 원씩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당신의 우편함에 꽂힌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험 고지서가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국가만 믿고 꼬박꼬박 부었던 나의 연금이 어째서 노후의 발목을 잡는 배신자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된 이후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초까지 무려 31만 4천 명이 바로 이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내게 된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은퇴자들을 노리는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골든타임과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그는 올해부터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은퇴한 아내의 연금과 합치니 비록 풍족하진 않아도 부부가 함께 오붓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는 아내와 함께 갈 여행지를 표시해둔 낡은 지도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은 단 한 장의 고지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2,160만 원으로 기준선인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수십 년간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던 단 한 푼의 소득도 없는 전업주부 아내 박순자 씨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동반 탈락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결국 부부는 둘 다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었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의 재산과 남편의 연금 소득이 합산된 새로운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통보 앞에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죄가 이렇게 큰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 탈락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박순자 씨처럼 소득이 없는 동반 탈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다음은 58세 이정호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 놓아 월 30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 했습니다. 연수입으로는 360만 원, 크지 않은 돈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오히려 세무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생각에 주택임 대사업자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화근이었습니다. 한 세무정보 사이트의 경고처럼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돈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박탈됩니다. 바로 1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이정호 씨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아들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득은 월 30만 원에 불과하지만 보유한 아파트 재산 때문에 매달 15만 원이 넘는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됐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벌기 위해 건보료 15만 원을 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시작하는 소일거리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모는 걸까요? 공통된 함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소득 2천만 원이라는 경계선의 함정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수령액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분석에 따르면 탈락자 중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약 70%로 압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평범한 직장 은퇴자들도 이 경계선을 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산소득의 무서움입니다. 연 2천만 원 기준에는 연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배당금, 잠시 하는 아르바이트 월급,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작은 소득들이 합쳐져 경계선을 턱걸이로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셋째, 바로 가족의 변수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입니다. 한 헬스케어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부 양자에서 탈락해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던 중 자신을 부양하던 자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바람에 부모의 감면 혜택마저 중단되는 사례가 무려 1만 8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내 소득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던 자녀의 상황까지 변수가 되는 정말 복잡하고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날아든 이 수십만 원짜리 고지서 앞에서 우리는 그저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해둔 하지만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직전 마지막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재산 때문에 지역 건보료가 높게 책정된 은퇴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맨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딱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지역가 입자로 전환된 후 월 40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해 직장 다닐 때 내던 10만 원대로 3년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을 조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완충기간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믿었던 연금의 발등이 찍히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벼랑으로 내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억울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만 소중한 나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혹시 잊고 있던 작은 이자나 기타 소득은 없는지, 은퇴 후 계획하고 있는 작은 소일거리가 사업소득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달력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 두십시오. 고지서 받고 2개월 이내 바로 임의 계속가입 신청이라는 인생의 황금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의 문턱입니다. 미리 알고 한 걸음만 먼저 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망연자실하는 대신 현명하게 노후의 고정 지출을 관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